네, 간만에 말하기 연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지? 기억이 안 나고. 일단, 맞아.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가기 전에, 이게 너무 어이없어서 약간 말을 잃었던 것 같은데. 제가 말하는 지난번 거를 들어보니까, 말끝을 많이 흐리더라고요. 저는 근데 전 제가 말을 한 사람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초반에는 잘 생각을 못했어요. 그냥 이거 이런 말 하는 거구나라고 전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안 들리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발음을 또박또박 하고, 근데 지금 마이크가 좀 멀리 있는 세팅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, 말을 조금 더 또박또박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, 그리고 또박또박뿐만 아니라 좀 끝까지 말을 좀 똑바로 발음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, 네, 지난번 영상을 보면서 느꼈었고, 이제 오늘도 그냥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해보려고 하는데, 근데 지난번에 재미나이가 제가 이 랜덤한 질문을 던져달라고 했더니 너무 자기만의 유머 색깔을 넣으려고 해서 집어 넣으려고 해가지고 좀 이상한 대화로 가버린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이어가지 않고 새롭게 해보겠습니다. 제가 그 세팅을 그 이전 대화 기록을 못 보도록 세팅 해놨거든요. 그래서 네, 예전 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주제가 새로 만들어질 거고, 그리고 혹시 영화 리뷰, 제가 최근에 백룸을 봐가지고 영화를 봐서 그 영화 리뷰 같은 거 하면 어떻겠냐라는 또 제안이 들어왔었는데, 아직까지 뭔가 하나의 주제를 잡고 끈덕지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, 그리고 그런 영화 리뷰 하려면 그냥 느낀 점만 쭉 나열하면은 사실 진짜 5분이면 바닥날 것 같고, 뭔가 이렇게 주제들을 가지고서 이 영화의 뭐 어떤 측면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근데 그러기에는 또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에서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션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, 이번엔 프로로 바꿔볼까요? 뭐야, 사고 수준이 있네. 프로에도 이렇게 나뉘는구나. 처음 알았어. 프로 복잡 문제 해결은 아니니까. 의견 전달은, 근데 저 또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이 연습을 다시 시작한 건데, 그 일주일 사이에 그 지난번 마지막 게 끝나고 나서는 좀 말이 좀 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주일 쉬고 오니까 다시 하려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.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겠죠? 계속해야겠죠? 의견 전달하는 연습을 소리내요. 정말 소리내요. 소리내요. 이제 추천하죠.
볼까요? 이번에도 좀 하나씩 해볼까요? 아니면은 흥미로워 보이는 게 있으려나? 근데 좀, 어, 지난번에 거랑, 비슷한 게 맞네. 비슷한 게 좀 있네. 이거도 그때 치킨이랑 밥이랑 김치와 밥 이렇게 있었죠. 감자칩 좀. 뭐, 일단 하나씩 해보죠. 근데 지난번이랑 겹치는 거는 좀 빼고, 네, 스킵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거는 지난번에 치킨이랑 비슷하니까 종이책과 전자책 중 어떤 독서 방식을 더 선호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? 저는 종이책을 더 선호는 하거든요. 더 선호해요. 일단 진짜 이게 그 인간의 학습 방식 이런 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도 과학적인 근거는 모르긴 하는데 그냥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들은 바로는 저 뭐 어릴 때만 해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휴대폰도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- 가질 수는 있었던 세대지만 그냥 제가 없,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냥 대학교 가면서부터 휴대폰을 샀었는데 그래서 저 공부하는 것도 다 당연히 다 종이책으로 했었고 뭐 패드, 태블릿 이런 거 전혀 없이 공부를 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장하면서 기른 학습 능력이라는 것은 이 종이책과 이런 그런 활자에 뭐 의존도 아니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매체를 보는 데에 저의 두뇌가 많이 적응이 되어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이제 뭐 뇌세포, 뉴런이 활성화되는 그 속도에, 그러니까 제가 익숙한 거면은 이 뉴런이 굉장히 빠르게 활성화되고 정보 전달이 굉장히 빠르겠죠. 그러니까 전자책이 종이랑 똑같이 뭐 이렇게 똑같은 뭐 글자를 가지고 글자 크기나 뭐 색이나 이런 걸 가지더라고 해도 그런 픽셀을 보면서 글을 읽는 거랑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크면서 접해왔던 그런 종이책에서 이렇게 활자를 읽는 거랑 이 처리한 속도가 정말 굉장히 짧은 속도의 차이더라도 그게 전반적으로 제 인지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종이책으로 읽어야 공부가 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그 지금 여기 화면도 보면 저희는 보통 이 종이 같은 거면은 흰색 종이에 검정색 검정색 뭐 펜으로 이렇게 필기를 하죠. 그래서 이렇게 다크 모드도 사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그런 환경이랑 굉장히 다른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색깔이잖아요, 이게. 그래서 저 최근 들어서 좀 뭐 논문을 보는 그런 사이트나 근데 구글 크롬이나 제 맥북도 다 좀 다크 모드를 원래는 모든 뭐 스킨 같은 거 그런 거를 다 어두운 걸로 맞췄었는데 배경화면이나 그런 것도 근데 요즘은 좀 밝은 걸로 바꾸고 있어요. 그 딱 이 저의 인지 능력에 부하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흰색 배경에 까만 글씨가 있어야 그래도 그나마 이런 화면을 볼 때에 있어서도 제 인지 능력을 좀 발휘할 수가 있지 않나. 요즘 많이 좀 화면 키우는 게 좋겠다. 네, 많이 멍청해짐을 느끼면서 이것저것 해서 좀 네, 고쳐나가는 것도 아니고 좀 회귀 과거로 더 머리가 좋았던 때로 회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종이책. 전자책에 전자책이 더 좋다면 아마 압도적인 편의성 때문이겠죠. 언제든지 책을 이렇게 구비할 수 있고
그래서 편의성과 나의 익숙함과 그 차이일 텐데 저는 근데 편의성을 그렇게 따질 정도로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 학교 도서관 가서 빌려오는 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책을 선호합니다. 재택근무와 출근 중 업무 효율을 더 높이는 방식은 무엇인가? 이거는 당연히 사무실 출근입니다.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. 아무것도. 네. 특히 어떤 정도냐면 어, 오케이. 오늘 연구실에서 낮 동안 일을 좀 안 한 것 같아. 집 가서 밥 먹고 저녁 해 먹고 나머지 일을 하자라고 해서 다 가지고 와요. 맥북이랑 뭐 패드랑 다 가지고 와요. 안 해. 그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앉아서 이런 거 찍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진짜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어서 무조건 사무실 출근이 업무 효율을 더 높이. 근데 그 사무실에서 일이 더 잘 되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비슷할 텐데 근데 이 효율 측면에 있어서 뭐 출근할 때 뭐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출퇴근하는 게 뭐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사람이면은 재택이 그런 측면에서 효율은 있을 것 같은데 네, 좀 궁금하긴 하네요. 집에서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집에서 일하는 게 더 높은 효율을 가져오는 사람이 맞나 싶긴 하네요. 사실 저희 연구실도 그 연구실 출퇴근이 진짜 완전 자율이어서 출근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일단 연구실 출근은 하거든요.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어떻게든 연구실 자리를 사수하려고 하고 그렇게 네,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사무실 출근 무조건 해야 한다. 초능력을 하나 가질 수 있다면 이것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좀 지난번에 했을 때는 이상한 조건들이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. 맞나? 아, 이거 좀 뭔가 따로 있었던 것 같긴 한데. 그쵸. 시간 여행은 그 미래로 갈래, 과거로 갈래 이거 하나 있었고, 그 순간 이동인데 옷이 다 벗겨지는 거랑 뭔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. 일단은 시간 여행 딱 이 두 개만 놓고 고르라 하면 시간 여행? 시간 여행? 시간 여행을 해서 내가 더 젊은 날의 나로 지금의 생각을 가지고서 이동할 수 있다면 시간 여행일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나의 이 몸뚱아리 그대로 뭐 어떤 때로 가고 그런 걸 하겠죠. 이거는 좀 그 뭔가 보상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불확실한 보상을 기대하고서 이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시간 여행 고른다면은 그 이유가 어쨌든 과거로 가서 뭐 더 뭐 미래에서 보았던 뭐 그런 뭐 투자가 미래에서 뭐 인기가 있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뭐 과거로 가서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좀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측면이 이 시간 여행에서는 많이 클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요. 순간 이동은 매 순간 쓸 수 있어요. 네. 어디로 가든. 그래서 그 시간 여행은 불확실성에 기반한 뭔가 이득인 것 같고 순간 이동은 좀 더 확실한 보상을 가져다 준다고 느껴지네요. 그래서 순간 이동으로 고르겠습니다. 순간 이동. 사실 이 공간을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거든, 시간. 내가 뭐 방 안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해봐도 내가 저 위치에 있는 거랑 뭐 3m 떨어진 이 위치에 있는 거를 사실 여기로 간다고 해도 이게 뭐 3초 걸리겠죠. 이게 시간이 공간은 전 시간이랑 이렇게 등 등치란 말이 있나? 같다고 보거든요.
그래서 내가 이 공간에 있고 이 공간에서 저 공간에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, 근데 이 순간이동이라는 거는 그런 시간까지도 사실 사주는, 저에게 그 스페어 해주는 그런 초능력이니까 순간이동으로 하겠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. 네, 되게 좋은 거 되게 좋은 것 같네요. 아, 그리고 또 그게 있죠. 뭐 상대성 이론은 잘 모르긴 하지만 그 어떤 중력이 더 센 곳이 시간이 빨리 간다 그랬나? 기억이 안 나네. 아무튼 그런 중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순간 이동을 했다가 잠깐 딱 돌아왔을 때 뭐 더 먼 미래로 가 있다거나 이 시간 여행도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장점을 줄 것 같아서 순간 이동 하겠습니다. 사회 및 시사 문제. 주 4일제 도입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가? 아,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굉장히 약한 내용인 그 분야인 것 같거든요. 제가 사회 문제, 뭐 시사 문제 딱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사는 내용들이어서, 그래서 뭔가 법적인 측면 이런 거 가지고 막 설득력 있게 얘기는 못할 것 같고, 그냥 제 기준으로 보면 주 4일제 도입 너무나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아, 또 AI 발전이랑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, 어쨌든 AI가 발전함으로써 압도적인 생산력을 가지게 되었잖아요, 인류가. 더 그 AI 생산력은 더 늘어날 거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노동력이나 생산력 같은 측면이 AI에게로 넘어갔을 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즐길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근데 그러려면 일을 할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기업의 이윤을 뭐 늘리고 나의 뭐 소득을 늘리고 이런 측면보다 그냥 이렇게 AI가 발전한 세상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, 더 긍정적인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사람이 이제 좀 더 그 삶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, 그런 일들을 하게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주 4일제 도입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. 네. 즐기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, 더 이유가 있으려나? 근데 기업과 근로자라는 걸 보면 뭐 이윤이나 뭐 근무 효율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 같은데,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제 네, 기준으로는 네, 주 4일제 도입은 긍정적이다.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야, 또 비슷한 거 나왔네. 인공지능 발달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인가,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인가.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좀 쉽지 않은데, 분명히 내가 하던 일을 대체하게 될 거는 맞는 것 같은데, 근데 그럼으로써 생기는 일도 또 많아질 것 같은데, 일단은 일단 첫 번째, 일자리를 위협하는 건 맞다.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도, 근데 이거 두 개가 대치되는 건 아닌데,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.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인가도 맞다. 근데 문제가 있다 하면, 이 일자리가 위협받고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뭐 사람 실업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. 그러니까 AI가 급속도로 발전을 했고 그거를 이렇게 뒷받침해줄 사회적 제도가 생기기,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뭔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, 근데 일단은 저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봅니다. 1인 기업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,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생산력, 노동력, 생산력이 증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
증대된 생산력을 기반으로 더 큰 뭐 가치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가치에 기반해서 이제 뭐 서로 뭐 공생하는 뭐 그런 일자리도 생길 거고 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위협 이게 제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어쨌든 기술 발전은 막을 수 없고 거기에 순응해야 한다, 적응을 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, 위협할 거지만 새로운 근데 뭔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뭔가 이렇게 이 말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방금 이렇게 얘기를 꺼낸 거였는데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간의 일자리를 그 이렇게 대체하는 것이 당연하고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하고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얻어라 잘 기억이 안 나네요. 일단 여기까지. 동물원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. 근데 재밌네. 이 얘기를 깊게 얘기한 건 아닌데 이틀 전이구나. 이틀 전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그냥 잠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뭐 자기 그 뭐 연인이 동물원 폐지에 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막 그런 거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는 일단 폐지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.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최근에 느꼈던 게 그 수족관을 갔었는데 근데 그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행복할까?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.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어쨌든 저도 막 뭐 동물원 없애야 하고 뭐 이런 뭐 동물을 이렇게 전시하고 이런 동물원 아무튼 동물원이죠. 동물원을 뭐 폐지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막상 그 수족관에 가서 보고 있으니까 그 어쨌든 그 수족관에서는 그 물고기들이 공간을 제약받고 생존을 보장받잖아요. 그래서 그 측면에서 과연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들의 입장을 모르니까 그게 그 수족관에 있는 삶이 그래서 행복할까? 안 행복할까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진짜 바다에서 있는 것처럼 뭐 강에서 있는 것처럼 막 자유롭게 헤엄쳐 다닐 수 없지만 뭐 망망대해를 헤엄쳐 다닐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뭐 감옥도 아니고 어쨌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뭐 물고기들을 굉장히 잘 케어하고 뭐 아픈 거 갔다 하면은 뭐 치료 같은 것도 해줄 거고 매번 뭐 물도 깨끗하게 관리할 거고 그럴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환경으로 유지는 할 거기 때문에 뭐 근데 그럼에도 감옥을 생각해 보면 거기서도 뭐 생존의 위협 자체는 안 받겠죠?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먹는 거 다 챙겨주고 자는 거 챙겨주는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제도가 그 사람의 자유를 앗아감으로써 반성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으라 하고 그렇게 그런 뭐 시설을 만들어서 사람을 교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자유가 굉장히 자유의 박탈이 굉장히 큰 벌이긴 하겠으나 너무 또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저는 아, 근데 저도 모르겠네요. 막 그런 거 한 5성급 호텔 안에서 그냥 평생 살아야 해.
라고 하면 내가 과연 찬성을 할까? 모르겠네요. 이 모르겠어. 그래서 이 문제는 쉽지 않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이 찬성하는 쪽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요. 반대하는 쪽에서의 의견은 아마 그런 거,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자유를 제약하고 생존을 보장한다는 측면을 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이라든가 아니면 뭐, 모르겠다. 다양성? 뭐 자연의 뭐 다양성을 뭐 느낄 수 있다. 잘 모르겠네요. 일단은 찬성 반대 동론 폐지. 또 어렵다. 오늘 왜 이렇게 선택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많지? 일단은 찬성하는 척에서 찬성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. 왜냐면 제 동물원 잘 안 가거든. 없어도 돼. 나 없어도 돼. 찬성. 동물 폐지 찬성. 네.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해야 하는 것. 자, 제가 왜 이런 문제들을 별로 안 생각을 안 해왔는지 알겠네요. 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회피했던 것 같아. 회피했던 것 같아서 이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.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해야 하는 것. 법적으로 금지. 그냥 이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을 그냥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. 생각이 나는 대로. 일단 제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일회용품 아니지. 금지해버리면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구나.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게 분리수거 그 재활용률이 높나? 뭐 일단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. 어, 이게 일단 일회용품 사용을 사실 한국에서만 법적으로 금지해봐야 이게 지구 약간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. 일단 그거 하나 두 번째 법적으로 전면 금지 환경보호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. 전면 금지해야 하는 쪽의 의견을 생각해 보면 전면 금지 어쨌든 환경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일회용품 줄여야 하니까 좀 사실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죠. 이런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그 환경 문제를 없애는 데 있어서는 일단 그런 측면으로 금지하는 쪽의 의견이 있을 것 같고 금지하지 않는 쪽이면 금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이면 이것도 그 문제일 것 같네. 그러니까 여기는 자유와 생존이면 여기 효율과 생존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일회용품이 사실 압도적으로 사용 편의성이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일회용품 사용해야 하는 어떤 직종에 있다면은 사용을 하는 그런 직종이 뭐 식당 같은 것도 있겠죠. 식당 뭐 카페 그런 게 있으면 사실 일회용품만 해서 하는 그 뭐 일회용품만 써서 그 모든 걸 처리해 버리는 게 사실 제일 깔끔하고 효율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그것이 뭐 어쨌든 인류의 생존과도 뭐 크게 보면 맞닿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금지를 해야 된다 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이 질문만 딱 놓고 보면 전면 금지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
굉장히 많은 예외 조항, 단서 조항이 붙을 것 같고, 그래서 일단 전면 금지까지는 아닌 것 같다. 쪽으로 가겠습니다. 아, 너무 힘든 문제였어. 이거 약간 제가 뭔가 한쪽에 이렇게 그 의견을 내고 싶지 않아서 평소에도 좀 이렇게 생각 안 하던 그런 분야였던 것 같아서 아쉽지 않네요. 누군가 좀 잘 아는 사람들이랑 토론을 하면서 좀, 그러니까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태클을 걸면서 하면은 좀 그래도 할 말이 많지 않을까 싶네요. 가치관 및 철학, 깊이 있는 사고용. 자신만의 언어로 구체하여 전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.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정이래. 과정과 결과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? 일단 목표 달성이잖아요. 달성. 달성이면은 사실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. 결과. 그러니까 이 결과를 내기 위해 이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. 뭐 당연히 뭐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성장하고 뭐 어떤 좋은 뭐 사회에 뭐 이득이 되는 뭐 행위들을 했고 뭐 그런 걸 수 있긴 하지만, 근데 이 결과가 어쨌든 최종 목표니까 이게 결과가 없는데 과정만 좋아서 뭐가 남는 게 있을까요? 그래서 결과라고 보거든요. 근데 이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 뭐 말도 안 되는 뭐 불법을 저지르거나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. 그런 거는 뭐 여기 과정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. 그래서 뭐 좋은 결과, 좋은 과정 생각을 해봤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. 네. 근데 제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어, 일 일을 회피하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.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버려서 아예 시작도 안 해버리는 거. 이건 좀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긴 하는 것 같은데. 네. 그렇죠. 실패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얻어가는 게 있을 수 있긴 한데, 그래도 목표 달성이면은 달성하는 데 있으면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. 이게 약간 좀 별론 게, 이게 좀 기초과학을 깨부수는 행위인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딱 들어버렸어. 제가 연구 과제를 하면서 생각이 든 게, 그 막 매년 어떤 성과를 달성해야 하고 뭐 어떤 실적을 내야 하고 그런 게 있는데, 근데 좀 의미 없어 보인다, 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다 싶은 그런 실적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뭐 그게 막 결과 중심주의 때문에 그런 거겠죠.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구린 것 같은데. 근데 결과는 내야지. 이건 내야지. 그래서 결과로 하겠습니다.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? 진정한 의미의 성공? 어디에서의 어디에서의 성공? 삶의 성공? 삶의 성공으로. 근데 삶의 성공하면 너무 막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버린 질문이 되어버리지 않나? 진정한 의미의 성공. 삶의 성공이 근데 이 질문의 취지겠죠?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? 행복한 거? 네.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할 수 있는 거. 그게 성공이지 않을까요? 네. 그러니까 눈앞에 지금을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. 이게 성공인 것 같아요.
그러니까 미래에 나는 성공할 거야라고 계속 살다 보면 그 성공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만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할 수 있어야 그런 진정한 뭐 내가 꿈꿔왔던 그런 순간이 왔을 때도 그걸 온전히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네, 지금 이 순간에 성공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 성공이라고 하겠습니다.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. 필요한 필수 요소 이거 동화 반복이죠. 요놈 너희 프로 모델이 그러면 안 되지. 어쨌든 필수 요소인가? 네, 생각을 하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,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실패를 하면서 물론 그 실패하는 그 순간의 좌절감과 뭐 슬픔 그런 거는 굉장히 그 순간에는 굉장히 힘들긴 한데 이게 실패를 어느 정도 겪어야 유연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매번 성공하면은 또 뭔가 하나 예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아까 이 얘기했던 이거 여기에 반대되는 것 같은데 좀 그러니까 계속 막 성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실패를 하고 싶지 않아 해서 뭐 도전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다. 내가 너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. 아무튼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실패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가 있지 않잖아요.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의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어 물론 그랬을 때 덜 힘든 것이 그 전에 더 힘들었었기 때문에 지금 덜 힘든 것일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실패는 사실 할 거고 하는 경험이 있을 거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좀 작은 실패들을 여러 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. 뭐 무조건 뭐 하는 것 실패를 일부러 하는 것이 가능하면 그건 성공이겠죠. 실패를 일부러 하는 게 의도한 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그건 안 되겠고. 아무튼 뭐 실패를 하고 싶다고 해서 실패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은 실패들을 여러 번 겪으면은 이렇게 큰 실패가 한번 왔을 때도 좀 그렇게 힘들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성장하는 것도 있고. 즉, 뭐 메타인지적인 측면이기도 한데,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데,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것도 좀 나의 성장이나 뭐 제가 성장하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네,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인생에서 필수 요소다. 필수 요소고 사실 피할 수 없다.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가능한가? 이것도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. 왜냐하면 제가 딱 이 질문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나는 그냥 나 스스로 행복하면 되고 나 혼자 그냥 즐기고 살고 이러면은 참 좋아.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뭐 근데 이제 마음 한켠에는 나는 되게 잘난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뭐 좋은 사람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
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제 기준으로는, 그러니까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. 네.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 불가능한 것 같고, 일단 너무 지금 30년이 넘는 삶을 살면서 이 타인의 시선에만 의식해서 좀 많이 살았던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뭐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도 뭐, 뭐 주변 뭐 가족이나 친구 뭐 학교 뭐 선생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잘하면 칭찬을 해주니까, 나를 좋게 봐주니까,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있고, 음, 그리고 뭐 제 뭐 외모를 가꾼다거나 그런 것도, 사실 외모를 가꾸는 거는 사실 뭐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봤을 때 뭐 아 나 너무 만족스러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, 뭐 사실 그거는 주변 사람들이 예, 좋게 봐주기 때문이 좀 많이 큰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이 타인의 시선에서 잘 보이기 위해 살아왔던 측면이 있거든요, 제 인생에.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, 예, 생각이 들고, 아, 근데 여기에서 이제 AI가, 네, 어디 갔어? 인공지능의 발달이, 사실 저는 그 사람의 뭔가 생산적인 측면도 있을 텐데, 사람이 좀 사회적인 의미도 있다고 인류, 말이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그 이런 기술이 발전되면서, 아, 말하기가 쉽지가 않네. 어쨌든 개인이 조금 더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.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압박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특히나 인공지능의 발달, 이 그런 측면을 좀 많이 가속화시키는 거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,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산력 증대 같은 것도 이렇게 나 혼자서 정말 뭐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면, 사실 기업에서 들어가서 뭐 신입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뭐 위에 뭐 상사들의 뭐 눈치를 보고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저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.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개인의 자유화, 해방, 네. 해방이 이런 기술 발전으로 인해,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보면서, 이 질문은 일단 나는 지금은 불가능해. 불가능하지만 사회는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.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그래서 오늘 몇 분 했지? 30분 한 것 같은데 40분 했나? 30분 한 것 같아요. 네, 간만에 해봤는데 근데 처음에 말 너무 안 나오는데?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인트로를 그렇게 열어봤는데, 또 하다 보니까 이 좀 꺼져 있었던 스위치들이 하나씩 조금 켜지면서, 아, 이렇게 돌아오는구나. 나의 이 나 스스로 영특하다고 하는 게 좀 뭐 하긴 한데, 어쨌든 어린 나의 그 찬란했던 지적 능력도 어떻게 하면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,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버튼을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딱
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막혀있던 부분이 이어지면서 흘러가면서 혈류가 흘러가면서 뭔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을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